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4학년 이후 이제 학생부 분석 및, 종합전형 대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할 거고요. 좀 메인 내용은, 이제 뭐 종합전형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는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종합전형은 뭐 학생부가 메인이고 뭐 내신 성적도 들어가는데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뭐 동아리,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뭐 전형이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학생부에 어떠한 내용이 종합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학생부의 그 요소별로 종합 전형에서 어떻게 점수화 되는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그 학생들의 생기부를 봤을 때 어머니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타겟팅을 해서 그 항목별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한 3, 4년 정도 종합 전형 준비했었고, 뭐 나름 실적도 괜찮아서 그때 갖고 있던 노하우들, 그리고 올해 역시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일단 저는 이 키메스 학원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시 팀장이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 이제 생기부 상담,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 뭐 수시 정시 원서 이런 거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서류 평가는 크게 이제 학업 능력, 그리고 이제 진로 영역, 그리고 학업 외 소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능력에는 이제 내신 등급, 그리고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 이렇게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영역에서는 이제 진로 준비 과정, 그래서 학생부에서 진로 준비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 외 소양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뭐 리더십이나 뭐 협동심, 그다음에 뭐 배려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화돼서 이제 종합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보면은 일단 내신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이제 수업 참여도, 그래서 학생이 수업에 어떻게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독서나 혹은 이제 영재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으로 들어가서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특에도 진로 활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학생들에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진로 활동이 진로 활동, 학생부 진로 활동란에만 쓰여 있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좋아서 과목별로 이제 진로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세특란에도 이제 진로 활동이 쓰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뭐 수업 시간에 뭐 조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담당 과목 부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에 들어가 있다면 역시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리더십 부분에 배점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특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1년에 한 번, 1년 마무리 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써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이 써 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에 해당되고 그 영역이 이제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특 부분도 전공적 합성이나 잠재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진로 활동, 진로 쪽 점수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석이나 품성, 그래서 뭐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든지 뭐 착하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은 이제 학업 외 소양에 반영돼서 그쪽에 이제 점수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영역, 그래서 학업 능력, 진로, 학업 외 소양으로 평가가 되고요. 학업 능력에는 내신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진로 영역 점수는 그 진로 준비 과정, 그리고 학업 외 소양은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화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체적인 틀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학생부 세부 항목하고 매치를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보통 이제 1번은 인적사항이라서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2번 출결사항, 요게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2학년부터 이제 반영이 되질 않죠. 그리고 자격증 인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이라고 해서 창체 활동 안에 자율 활동, 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 활동은 이제 대체적으로 학업 외 소양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자율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서 뭐 성교육 활동, 뭐 소방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 활동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보통은 하고 외 소양이긴 한데 요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뭔가가 반영되고 어떠한 카테고리가 반영된다는 걸 아는 학생들은 이 자율활동 안에서 뭐 독서나 학업 그리고 뭐 인증, 지적 호기심, 진로 활동, 뭐 진로 독서, 진로 준비 과정 등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생기부가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란에 뭐 이렇게 대부분이 써 있는 그런 활동들보다 본인만의 어떤 독특하고 다른 활동들이 써 있다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보시면 동아리 활동에는 보통 이제 교과 관련 동아리 그리고 혹은 이제 본인이 진로 관련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면 이제 기타 동아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과 관련 동아리면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에 플러스 알파 점수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 동아리면 이제 진로 관련 영역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들어가고 기타 동아리 같으면 이제 학업 외 소양 쪽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이제 보통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진로 관련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진로 점수에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은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 그 창체 활동 생기부에 보면은 진로 활동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진로 활동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진로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 파트에 점수로 플러스 알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보시면 일단 내신 등급 나와 있고요. 생기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시면 이제 뭐 수업 참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재학 교육원 연구활동 이런 것들 지적 홍의심 영역 점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또 세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점수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이 있는데, 역시 올 2학년, 1학년부터는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그 책 제목이나 뭐 지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부에 쓰이지 않고 대학으로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좀 이슈인데요. 독서 활동은 옛날에는 지적 호기심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었고, 학생이 얼마나 그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능력들을 체크하는 영역이었어요. 독서 활동이. 근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려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체크할까 이제 대학들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찾은 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기타 자율 활동, 진로 활동에 책 제목이 이제 들어가는 생기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특에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조사할 때 어떠한 책을 참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진로 활동할 때 어떠한 책을 참고했다라든지 이렇게 책이 따로 목록으로 편성이 안 되고 이런 그 창체 활동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아니면은 내 그 교과 활동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활동에 책 제목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독서 활동은 그 따로 카테고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대학에서 자주 그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이런 좀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또 많이 읽으면 좋기도 했고요. 대학에서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책의 목록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는 많이 읽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과, 심화, 뭐 교과라든지 교과 심화, 뭐 어떤 내용들 보고서 쓸 때 참고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로에 관련된 뭔가 조사를 했을 때 그냥 조사하는 것보다는 책을 참고해서 조사한다면 좀 더 뭔가 스스로
좀 연구했다, 뭐 생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풍성한 생기부가 되고 그 대학에서도 원하는 생기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7번 독서 활동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목록이 사라져서 이제 그런 걸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8번 행동 특성 종합서 의견 보시면 주로 이제 학업 능력이나 뭐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뭐 기타 사항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으로 보통 뭐가 써 있냐면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같은 거 써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목별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공식 영역에 점수가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이제 써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진로에 관련 노력이나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멘트로 써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영역 점수에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요. 기타 이제 뭐 인성이나 품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학업 외 소양 쪽 점수에 플러스 알파 돼서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제 생기부를 좀 보면서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여기 막상 들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이 이렇게 점수화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학생 출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질병, 지각 이런 거 있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뭐 기타 결석 지각은 이제 학업 외 소양에서 감점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인정 요게 이제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대학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뭐 한 5번 이상이나 요 정도 되면 이제 좀 감점 사유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민정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 수상 경력이 이제 대학에 미제공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에 이제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상을 따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세특에 들어가 있다면 뭐 조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 자체는 큰 의미가 부여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 및 취득상 역시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는데요. 보시면 아까 그 상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터디를 조직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노력들, 이런 것들, 이제 진로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나 혹은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하고 그 조직으로 인해서 뭔가를 공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그 자율활동란에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 걸 했던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진로 활동이면은 진로 영역 점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그냥 영어나 혹은 뭐 수학 이런 주로 이제 뭐 토익 토플 동아리가 이제 외국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 4번 카테고리 자체는 대학에 반영이 되진 않지만 그걸 위해서 한 노력들이 이제 다른 학생부 다른 부분에 내용이 적혀서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무시를 하긴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4번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은 이제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이제 자율 활동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이 자율 활동 란 보시면 학업 외소양, 뭐 지적 호기심, 뭐 진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스터디를 활동해서 우수 스터디로 선정됐다라는 멘트가 맨 첫 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에 해당하는 멘트고요.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스터디 그룹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주도 포럼 해가지고 뭐 개별 계획을 세우고 교내 학술 동아리에서 이런 경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주도했던 학생인데 이제 경영 경제가 진로여서 지금 이 가운데 줄 학생 주도 포럼 경영 경제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준비, 진로 영역에 점수가 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내에 뭐 학업 활동, 멘토링 수업을 참여했다. 이런 건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분류돼서 이제 그쪽 부분에 점수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가 되게 좀 잘 써 있는 경우에요.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활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방안전교육, 뭐 흡연 교육,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그 좀 교육들이 많던데 이런 교육들은 대학에서는 별로 이렇게 원하는 교육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현명하게 이 생기부를 좀 잘 활용하려면 그런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내가 주도가 되는 이런 스터디 활동이나 진로 준비 과정들이 이 자율활동란에 써 있다면 좀 더 이제 한 발 앞서가는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활동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이제 동아리 활동 보시면 이제 동아리 활동은 주로 이제 지적 호기심, 뭐 진로 준비, 학업의 소양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학생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뭐 경영 마케팅에 관심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직접 조직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어떤 학습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아리 활동은 지적 호기심 영역의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영 경제가 진로이기 때문에 지금 동아리 자체가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가 돼서 진로 준비 과정 쪽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고 한 활동을 보면은 지금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했고요. 그 결과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산점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는 지금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산점이라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가산점이 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내가 뭔가를 이제 계획을 했고 실행을 할 때 그 실행하고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했고 그 결과물로 뭔가 나왔다까지 생활기록부에 좀 적혀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충분하니까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동아리 내용 보시면 경영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라서 뭐 학업 외 소양 쪽 점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진로 활동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전체적으로 다 진로 점수, 그러니까 진로 활동 영역의 이제 점수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영 분야가 희망인 학생이라서 이제 경영에 대한 활동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준비 과정 쪽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에서 나와 있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전공 탐색 검사. 또, 뭐, 직업 정보 탐색 활동, 그다음에 뭐, 진로 기사 찾기 활동, 그리고 뭐, 전공학과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그냥 참여만 하면, 기본적인 그 모든 학생들이 가져가는 점수밖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칸에 그 진로기사 찾기 활동 보시면 진로기사 찾기 활동에서 뭐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이제 요약해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뭐 친환경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의견을 제시함까지가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학생이 이제 진로기사 찾기 활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본인 스스로 뭔가를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조사하여 발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인 활동들이 진로 활동에 있으면 플러스 알파 점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산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그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활동에서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갖고 뭔가 추가적인 개인 활동을 더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진로 점수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차별성이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보이고요. 예, 좀 더 풍성한 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유념해서 좀 기억하셨다가 예, 학생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자, 지금 봉사활동 보시면 이제 봉사활동의 의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학교 봉사활동 뭐 때에 따라서 뭐 한 5시간, 10시간 이 정도만 채워도 좀 봉사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진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의 소양이 봉사활동에서 주로 반영되는 영역인데 진로 활동까지 이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활용도 하겠다면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어떤 진로와 관련된 봉사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꾸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뭐 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근처에 복지관 가서 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같은 거는 봉사활동 점수도 되면서 본인의 진로 활동도 되니까 좀 훌륭한 봉사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봉사활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의미 없는 봉사활동보다는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그 진로 영역까지 챙길 수 있는 봉사활동이 좀 더 유익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봉사활동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과서 발달 상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신 등급이고요. 예, 요 내신 등급이 이제 종합전형에서 뭐 정확한 비율은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냥 전체적인 어떤 학습 상태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단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합전형도 결국에는 이제 수시전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도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시면 이제 과학 탐구 실험 보면은 이제 등급이 나와 있지 않죠? 야, 이거 1단이고 등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기술 과정 같은 거 반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영을 안 하지는 않는데, 반영 비율이나 반영 그런 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성실성 보는 그러한 용도로만 쓰이지, 뭐 기술 과정이 꼭 1이어야 되냐, 2여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한 8, 9 이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적당히 한 3, 4 정도 맞을 수 있게끔만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메인 과목들, 주요 과목들은 뭐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에서 거의 메인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학업 활동, 그리고 학교 생활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항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건져낼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로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보는 평가 요소는 일단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냐, 요거, 그리고 과제 집착력, 자기주도학습, 뭐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과목 능력, 보통 요 5가지 요소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발표, 학교에서 발표를 했냐, 그다음에 요거 발표, 토론, 뭐 모둠 활동,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뭐 수업 대답하는 태도, 그다음에 뭐 수업 분위기를 주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교육 과정 성실히 이수라는 단어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과제 집착력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탐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성실히 했고, 세특란에 그런 멘트들이 써 있으면 이제 과제 집착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학습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나 조사 활동,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저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그 단원 맨 뒤를 보시면 이렇게 뭐 쉬어가기 코너 아니면 뭐 생활 속의 수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짧은 보고서 한 편씩 쓸만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씩 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자기주도 학습 카테고리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조사 활동하거나 뭐 보고서 쓰고 하는 활동들, 그리고 오답 노트나 예습, 복습. 그러니까 제 학원에서도 이제 그 시험이 끝나면 오답 노트 같은 걸 이제 시키거든요. 학교 시험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준다? 혹은 뭐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아니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한두 문제 정도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러 가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이제 뭐 하나의 좀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이제 그런 것들 역시 자기주도 학습 영역으로 포함돼서 이제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단원평가 성적 우수도 역시 이제 본인 스스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학습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지적 호기심 영역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요. 아니면 수행평가를 뭔가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하다가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우다가 거기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그 의문점을 스스로 해결하고요. 그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보고서나 뭐 발표 형식으로 제출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행평가를 좀 더 열심히 했다. 혹은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번 발표해보지 않을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성실히 발표했다.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고요.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한 호기심 혹은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자료 조사가 필요하겠죠. 뭐 독서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는 파트긴 해요. 이게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이제 3, 4년 동안 하면서 이 지적 호기심 영역의 점수가 이 영역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본다면 예, 학생들의 이제 생활 기록부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능력 카테고리는 이제 뭐 어떤 뭐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뭐 영어 4대 유형, 뭐 말하기, 듣기, 쓰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학은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뭐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게 이제 과목 능력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5가지 요소들이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이제 평가가 되는 요소들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내용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음이라고 했는데 교육과정 성실 이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산점은 없지만 저 나머지 네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심화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좀 충실하거나 내용이 좀 어렵다면 추가적인 가산점도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 생활기록부인데요. 일단 독서 과목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과제 집착력 파트만 따로 좀 떼서 이거 보겠습니다. 누구야, 보시면 사회 문제를 다룬 클래스인데? 책이라는 내용이 아,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썼네. 사회 문제를 다룬 책 읽기 활동에서 내 이름은 용비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 후 난민 문제에 탁월한 보통을 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학교 수업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교 어떤 수행평가 활동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대화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난민 문제까지 확대시켜서 이제 보고서를 비평문을 썼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노력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산점이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좀 예로 들어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멘트를 조금 세특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경영인, 마케터가 되고자 진로 탐색을 하고 있고, 뭐, 경영 지표를 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에서, 그래서 국민 생활 수준과 뭐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했고, 그걸 진위 계수를 구해서 뭐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그죠? 예,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 자료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이 있는 모렌츠 곡선이라든지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과목과도 관련 있게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보시면 이제 조사를 대부분 이제 되게 꼼꼼하게 잘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생활 수준과 소득 분배도 조사했고 통계청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까지 했어서 이것도 역시 가산점이 부여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이건 심화 영어 독해인데요. 이제 과목 능력 쪽 파트를 보시면 예. 과목 능력 쪽 파트를 보시면 우리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우리는 어디 가나. 네,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어디 가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므로 라고 해서 짜자자장 나와 있고, 결국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비교급 이런 걸 사용해서 영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잘 듣고 그걸 잘 활용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과목 능력 쪽으로 이제 배분돼서 점수가 부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평소에 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고 발표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육과정 성실 이수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돼서 또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식 영역은 조금 찾기 힘들었는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이제 저랑 많이 상담을 했던 학생이라 이걸 좀 알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트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소설 허생전을 읽고 당대 조선 경제 산업 구조 분석 박지원에 대한 탐구물을 결과를 제출함인데, 이제 허생전을 이제 교과서에 있는 허생전인데요. 그거를 이제 본문을 읽고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조선시대의 상업 구조를, 그리고 이제 경제 상업 구조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그 궁금증을 이제 분석하고 박지원이 지향하는 세상과 관련 지어서 탐구한 결과물을 제출했다니까 이제 배운 내용에 뭔가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박지원까지 연결시켜서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가산점이 부여될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결과물을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참고 문헌이나 뭐 뭔가를 참고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에서 이제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이 정도만 써 있어도 다른 학생들은 다루지 않는 지적 호기심 영역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제 이러한 멘트들이 과목 능력이나 뭐 교육과정, 뭐 지적 호기심, 뭐 그다음에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가 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서 활동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활동 목록이 이제 제공되진 않습니다. 대학의 미제공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세트 이러한 란에 기록되어 있는 책은 모두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적 호기심에서 많이 좀 채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책을 읽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로 제출한다거나, 뭔가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뭐 학교의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를 한다든가
혹은 뭔가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그 참고 문헌이나 혹은 이제 논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제출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참고했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한 멘트들을 조금 이제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부족한 지적 호기심 영역을 좀 이제 커버할 수도 있으니까요. 책 제공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기타 다른 대학들도 그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뭐 융합형 인재 뭐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독서는 아무래도 그 목록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계속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보시면요. 이제 2학년 담임선생님이 써준 멘트인데, 일단 뭐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뭐 직관력, 창의력이 뛰어나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여기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 능력, 이런 멘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인간 중심의 경영학에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인간 중심 경영학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뭐, 맑고 향기로운 세상 만들기, 학급 프로젝트 진행, 뭐, 이런 것들. 에서 이제 팽특란에도 진로 준비 과정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멘트가. 그래서 진로 준비 과정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외소양 쪽으로 보시면 이제 칭찬합시다라는 멘트에서 학교에서 칭찬합시다 활동을 통해서 그부들에게 질문을 친절하게 받아주었다. 뭐 신망을 얻었다. 이런 멘트들이 이제 교우관계, 원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탁월한 기획력과 뭐 리더십을 보인다. 이제 이런 멘트들이 이제 리더십 그리고 친구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망을 얻었다. 그래서 뭔가 배려심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들어있는 멘트들이고요. 각 멘트별로 이러한 영역으로 점수들이 부여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역시 2학년 학생인데요. 역시 이제 보시면 일단 진로 준비 과정을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학급 전공 심화 프로그램에서 반도체 관련 이슈를 기사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교 게시판에 포스팅함 그리고 뭐 코로나에 관련된 반도체 산업 바바바바바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소재 공학, 뭐 반도체 공학 쪽 관련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들이 이제 진로 준비 과정으로 점수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의 소양 쪽으로는 뭐 이제 따뜻한 마음, 심호 교우관계 원만 읽어보시면 뭐 성실성도 있고요. 뭐 근면하게 뭐 분필을 잘 갖다 놨다 이런 멘트들이 이제 학업의 소양 쪽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멘티들의 수학 공부를 돕기 위해서 본인 이제 개념 정리 같은 것도 했고요. 스스로 다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이제 멘토링 활동의 의미를 깨닫고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아감이란 멘트에서 지적 호기심 영역에도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특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을 한번 좀 종합해 보면 일단 오늘 사실 내용은 이제 생활기록부 상에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종합전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요거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전형이 뭐고 뭐 대학 입시에는 뭐 수시 정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정보고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뭐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지 수시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멘트들은 이제 보시면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역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 보시면
이제 조금 가늠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부족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조금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중에서 이제 등급이 뭐 1등급 되면 뭐 수시 교과를 써도 되지만 2, 3등급 때에서 그나마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등급에 비해서 이제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활기록부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강점인 부분들 잘 살려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좀 더 풍성하고 좋은 생활기록부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나 좀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제가 학원에 있으니까 이제 뭐 학생 통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많이 질문하시면 그만큼 많이 얻어가기 때문에 학생도 좀 적극적으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